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년 어선청년 임대사업 2부로 이게 10월 13일자 기준이고요. 오늘은 경상남도 지역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일부로 전라도 쪽을 이제 쭉 알아봤고요. 전라남북도. 자,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고기 잡는 어부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고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보온에 유의하시면서 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지역입니다. 자, 선명은 예1호입니다. 진수일자가 2009년도 되었으니까 꽤 되었죠. 톤술은 2.19톤입니다. 선액이고요. 그 다음에 연안복합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수를 해서 제대로 좀 잘 될지, 그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선적항은 문항항입니다.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업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조업 장비가 없고, 이제 이게 2톤 이상은 이제 무전기, VHF 무전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VPS도 뭐 반드시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 엔진은 혼다 225마력이 달려 있습니다. 마력수는 문제가 없는데 225마력 혼다가 이게 아마 전력이 좀 오래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돌고래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현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현호는 부윤항에 있습니다. 남해 창서면 부윤항 있죠. 거기에 있고요. 톤수가 조금 큽니다. 4.53톤. 이게 1996년도 진수가 되었으니까 조금 설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복합구익업이 이제 되어 있고요. 보현호고, 여기는 사이드롤러 달려 있고요. 예, 구익업을 하려고 사이드롤러가 좀 달려 있어야 되죠. 사이드롤러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S 플로타 3령 나비스 2600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조금 구형이죠. 2600은 어탐이 안 됩니다. 어탑이 되려고 그러면 3000대, 3100 이렇게 되죠. 무전기도 3령 6000B가 이제 되어 있고요. VPS는 반드시 뭐 달려 있어야 되니까 VPS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엔진이 육상기 197마력이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개방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엔진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이게 현장에서 배를 보시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이 배도 괜찮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부윤항이 그런 대로 조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이번에는 코나노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나노는 선적항이 냉천항입니다. 이게 창선면의 서쪽에 가면은, 자, 통수는 2.76톤입니다. 그리고 진수한 설령이 좀 오래됐죠. 그러고 허가는 연안복합이고요. 이제 양성기는 요거 달려 있고, 양만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롤러 달려 있고, 이게 이제 사이드롤러가 좀 필요한 배가 보통 보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걸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다에 통발이 여러 개가 막 엉켰을 때는 양성기로 가지고는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힘드니까 이게 사이드롤러에다가 걸어서 우리 따돌릴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감아서 올리고 일부 자르고 다시 묶고 해서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남해대교 아래쪽에 있는 배를 보니까 이제 양성기가 사이드롤러가 달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달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유압 잘못하면 유압 터지기도 한답니다. 고장이 잘 난다 그러죠. 엄청나게 유압이 계속 발생시키다 보면 자기 힘에 못 이겨서 망가진답니다. 자, 2.2톤이 넘으니까 이거 달려있을 게 프로토 달려있고요. 레이더도 달려있네요. 그럼 오래된기지만 3년 거 달려있고, 그 다음에 무전기 달려있고, SSB가 달려있네요. 근데 멀리 나가는가 봐요. SSB 무전기는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이거 처음에 들어보면요,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옹알옹알옹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SB가 뭔가 하면 싱글 사이드 밴드의 이제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인 웨이브가,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 사이드 밴드가 있고 이제 다운 사이드 밴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밴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니까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주파수만 살려서 기계에서 인위적으로 다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의 원리가. 그리고 같은 채널에서 같이 말을 하면 이제 SSB는 다 동시에 말이 다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FM을 듣지 않습니까? 프리퀘시 모듈레이션, 이거는 한 주파수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파수가 센 주파수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리 되겠죠. 근데 싱글 사이드 밴드는 이제 말이 나갈 때만 전파가 나가요. 그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파수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말도 들어오고 저 사람 말도 들어오고 그리 되는 겁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 우리가 주로 이제 아마추어 모선에서는 싱글 사이드 밴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단파대를 많이 사용하죠. 단파대. 근데 이거를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배라 아마 SSB가 하나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요즘은 뭐 SSB 쓸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연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VHF, 즉 이게 VHF는 Very High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FM입니다. FM. 예. 그다음에 VPS는 뭐 간단히 달려있고, 요게 이제 혼자도 작업할 수 있게끔 밖에 요게 이제 양성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리모트 조종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기관은 218마력 육상기, 옛날에는 전부 다 육상기 개조가 되어 있죠. 지금은 육상기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뭐 신조를 모으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육상기 개조를 내가 올리면 이점도 또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수리할 때 크게 부담이 없다는 이런 이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육상기를. 그 다음에 RPM이 해상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름은 많이 먹겠지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장치가 일반 해상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상기 같은 경우는 바로 실린더 헤드에 해수가 들어가서 엔진을 식혀주는 방식이고, 대부분이 2500rpm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풀이 2500rpm이니까 한 2000rpm 정도로 이렇게 속력으로 다녀야 되지만, 육상기 개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2500, 3000 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시큼하게 내놓고. 그래서 아마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게 육상기를 못 달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력수는 218마력이면 충분하네요. 218마력이면 상당히 괜찮은 엔진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오버홀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타실 있고, 조타실 있죠. 여기 뒤에 브릿지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 차량도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게 조금 연식만 오래돼, 이걸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가지고 어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냉천항에 시간이 될 때 한번 가서 이 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삼성호는 뚜모에 있습니다. 뚜모를 내가 자주 갔는데 내가 이 배를 못 봤네요. 이거는 보니까 통발 자망입니다. 허가 좋죠.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망업 있지 않습니까? 자망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업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단 조금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된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도 진수가 되니까 배가 조금 오래됐는데 299입니다. 299 딱 작업하기 좋은 데인데, 통발하고 그 다음에 자망하고인데, 자, 여기서 하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을 하게 되면 어구의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보면 299에 통발을 조금 지지 않고 개수를 맞추려고 그러면 한 2000개 정도는 집어넣어야, 보통 우리가 통발을 하나 집어넣으면 인터벌을 한 5일이나 4일이나 5일 정도로 두고 계속해서 넣고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망 같은 경우에는요, 통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발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문어 통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원래는 문어 통발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통발은 없고,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는 잡어 통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어를 잡게 되는데, 이게 평균 기름이 50cm지요. 500ml짜리. 그 다음에 옆으로가 30mm짜리 요 정도의 크기면 딱 그거 하나에만 우리가 목포에서 좀 싸다고 해가지고 잘 만들고 하다가 목포에서 가져오면 12,000원, 얼마 전까지 해도 12,000원인데 지금은 가격이 좀 더 올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올 때만 해도 12,000원에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원줄 들어가지요, 에리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깃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금액이 엄청 들어갑니다. 물론 깃발은 연안 자망이나 통발이나 뭐 복합이나 다 같이 이제 혼용을 해가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일단 통발 하나에 그렇게 가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망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한 30m를 이제 한감으로 보면 요거를 바다 사정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같이 엮어서 하나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밀조밀 연락을 하면 30m씩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업을 하면 되는데,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래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루를 인터벌을 하루 이상 주지 않고 그냥 빼거든요. 그리고 부피도 작고 그다음 보관도 쉽고, 단 연한 자망을 하게 되면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거 일일이 이제 중간에 고기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이 후크를 가지고 고기가 걸렸을 때, 고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조그마한 케이블 타이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전부 다 그물질을 집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손이 좀 많이 가는데, 대신 자망업 같은 경우는 어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업에 속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고기가 다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고기가 뭐 때로 들어와서 잡았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매력이 있는 어구어법인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설령은 좀 오래됐지만 2999, 그 다음에 이 양성기도 잘 3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만약 두모항에는 동네가 그리 크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서 살 때만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모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방파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파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돌아서 이제 배를 떼게 되는데, 이것도 뭐 여기 계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촌 계장님이 사람이 굉장히 인하고 좋아서 아마 잘 이야기하면 여기 들어가서 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방기는 3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드 롤러가 달려 있고, 장비가 꽤 많네요. 프로타 나비스 5100, 요거는 어탐기 겸용입니다. 3100, 이 3100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3100은 플로터도 되고,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달려있네요. 조금 멀리 나갔던가 봐요. 이분은 멀리 나가서 작업을 했나 봅니다. 두모항에서는 그 두모항을 딱 돌아 나가면 바로 한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업을 꽤 오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도 있고요. 아이콤에서 나오는 레이더네요. 그 다음에 VHF 무전기 SSB도 다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VPS는 뭐 AIS도 달려있네요. 자, AIS가 뭔가 하면 큰 배들을 레이더에서 이제 레이더를, 그러니까 이게 내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배에다가 발시를 하는 겁니다. AIS가. 그래서 이게 AIS가 달려 있으면 레이더 반사기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향 시설이 하나 달려 있네요. 꽤 많이 달려 있고, 상당히 업을 좀 많이 한 그런 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보시면 두산 해상기가 235마력이 달려 있으니까 이후에는 딱 좋습니다. 너무 크면 기름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오버를 할 때도 마력당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235마력이면 적당합니다. 5년 전에 엔진을 교체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10년 정도 써야지만 오버홀 할 때가 돌아오니까 5년 전에 쓰니까 크게 문제였고, 요거 한번 혹시라도 남해 쪽으로 이렇게 어선 임대를 해서 오실 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999 딱 적당합니다. 다만 설령이 좀 오래되었는데, 설령 오래돼도 FRP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분이 보면 이렇게 쭉 달려가지고 있으면 설령이 좀 오래됐으니까 비용이 좀 만만해도 임대 비용이 좀 쌀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아마 하셨나봐요. 그리고 오래 하신 분이라 배 관리는 잘 되었다고 보고 한번 임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조타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침실도 있으니까 조금 멀리 나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연안 자망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본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다오. 자, 한다오는 선수항에 있습니다. 선수 아시죠? 남해 읍에서 조금 아래쪽을 내려가면 그 선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항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강진만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1.84톤이고요. 톤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딱 이 정도 같으면 혼자서 작업하기가 마치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얀마 200마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선액이가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얀마가 아니고 선액이 야마 하자를 빼버렸네요. 200마력입니다. 2년 전에 엔진을 새로 교체를 했다 그럽니다. 아주 뭐 괜찮겠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망복합인데 문제는 지금 강진만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복합 통발이 되면 좋습니다. 통발 자망이 되면 좋고, 근데 이게 이제 통발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이나 주로 이제 복합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문어 단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강진만 쪽에서는 낙지를 많이 잡고 쭈꾸미 하고, 쭈꾸미 잡이를 할 때는 복합허가가 꼭 필요하니까 복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만기 양성기가 다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합하고 자망이 있기 때문에 전기식 자망기가 같은데요. 전기식, 이거 사진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 일반 유압식이 아니고 전기식 같은데 전기식도 요즘 잘 나와요. 자, 어떤 있고, 그 다음에 어탕기 겸용 삼형 나비소 5100 F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 VHF 무전기 하나 있고, VPS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조정 장치가 하나 달려 있네요. 입에도 한번 한다고 입에 한번 임대받아가지고 조업을 한번 해보시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가 선수항이기 때문에 읍내하고 가까워서 살 곳이 제대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수항에 선장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이야기하면 뭐 좀 썩음한 집이지만 뭐 살 데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다실 있고 침실은 없습니다. 소내기니까. 자, 다음에는 수도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서상항에 있습니다. 서상항이 어딘가 하면은요, 서면 면사무소가 있는 쪽에 스포츠파크가 있는 곳에 그쪽이 서상항입니다. 1.73톤이고 요거는 복합입니다. 이쪽에는 통발이 되면 좋겠는데 통발이 되면 좋거든요. 그런데 복합허가인데 이것도 처음에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오래됐네요. 이거는 630 차량 디젤 엔진 157마력이 개조가 되어 있고, 특별하게 뭐 양성기 있고 사이드롤러 있고, 사이드롤러는 다 대부분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 뭐 작업등 이런 거는 뭐 내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PS가 조타기, 자동 조타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 조타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이제 리모컨으로 하는 그 조타기를 자동 조타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데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조타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리모컨을 당겨서 업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서면 사무소 소재지는 집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 사무소에서 약간 벗어난 쪽으로 이제 집을 구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것도 한번 수도코,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